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한 천재 건축가의 조금은 낯선 첫 걸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관가되지만 사실은 이 건축가를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건물이죠. 여러분, 안토니 가우디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알록달록하고 곡선이 넘실대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건물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건물, 바르셀로나의 구엘 저택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굉장히 엄격하고 어두운 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요새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이 도시 한복판의 요새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사실 여기가 바로 가우디의 첫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그의 천재성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첫 기회였던 거죠. 자, 그럼 저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의 시작,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이 건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특별한 관계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 연표를 보시면 1886년에서 90년 사이에 지어진 이 구엘 저택이 딱 중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니까 가우디의 초기작과 우리가 아는 그 전설적인 후기 작품들 사이를 잇는 정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셈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후원자인 에우세비 구엘, 그리고 아직은 젊은 건축가였던 안토니 가우디. 이건 그냥 돈 주고 집 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존경했던, 뭐랄까, 예술적 동지였죠. 이 끈끈한 유대감 덕분에 가우디가 그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대단한데요. 가우디가 이 건물 외관 디자인만 무려 20개가 넘게 그렸다고 해요. 왼쪽에 버려진 디자인을 보면 좀 더 평범하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선택된 건 바로 오른쪽, 마차가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이 거대한 두 개의 아치입니다. 정말 과감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치가 그냥 예쁘게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걸 현수선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복잡한 공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우디의 천재성은 그냥 예쁘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을 완벽하게 하나로 합치는 데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가우디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택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 무거운 철문을 지나서 웅장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면 드디어 이 건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정말 재료부터가 남다릅니다. 가라프산에서 온 최고급 석회암, 블레두드나 흑당 같은 아주 귀한 목재들, 그리고 저 정교한 스테인드 글라스와 연철 장식 좀 보세요. 당대 최고의 장인들을 총동원해서 전통 기술로 하나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 이 저택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당시 바르셀로나의 상류층 손님들을 그야말로 압도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죠. 바로 여기 중앙홀입니다. 무려 3층 높이로 천장이 뻥 뚫려 있어요. 저 위를 보세요. 육각형 조각들로 이루어진 저 높은 포물선동. 이게 그냥 멋으로 만든 게 아니라 콘서트나 예배 때 소리가 완벽하게 울려 퍼지도록 설계된 일종의 음향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우디의 진짜 천재적인 연출력이 드러납니다. 저 돔에 뚫린 작은 구멍들 보이시죠? 밤이 되면 저 구멍들 밖에서 등불을 달아서 마치 실내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게 했답니다.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구엘 가족만을 위한 개인적인 우지를 선물한 거죠. 이렇게 화려한 사교 공간 이면에는요, 이 집이 가족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라는 점도 아주 영리하게 녹여냈습니다. 재미있는 디테일들이 숨어 있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님들이 1층 응접실에 들어와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구엘 가족은 바로 저 벽 위쪽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몰래 손님들을 내려다보는 거죠. 누가 왔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미리 엿보고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우디는 이런 엿보기 창을 집안 곳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뒷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정작 집주인인 구엘의 아내는 이 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좀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이 이 집에 그리 오래 살지는 않고 나중에는 우리가 아는 그 구엘 공원 쪽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내부는 어떻게 보면 좀 절제된 화려함이었죠. 이제 이 건물의 진짜 하이라이트, 가장 예상치 못한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옥상입니다. 와,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그 어둡고 진지한 외관과는 완전 다른 세상이죠?
옥상에 올라오는 순간 색채와 창의성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환상적인 정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로 이것에서 가우디는 창의력의 족쇄를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가우디 건축의 상징이 되는 바로 그 기법, 트렌카디스가 탄생하죠. 깨진 타일 조각을 붙여서 만든 이 아름다운 모자이크, 여기가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굴뚝이 20개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세라믹, 유리, 대리석, 심지어 깨진 인형 조각까지 재료로 사용했대요. 단순한 굴뚝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예술 작품인 셈이죠. 마치 하늘 위에 있는 조각공원 같아요. 가우디의 머릿속 상상력이 그대로 펼쳐진 그런 스케치북 같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옥상은 그냥 예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가우디의 아이디어가 담긴 거대한 실험실이었던 거죠. 여기서 시도했던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작품들의 청사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아서 198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건축 역사에서 이 건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죠. 자,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이 구엘저택의 실험실이고 오른쪽이 구엘공원의 발명품이죠. 우리가 아는 구엘공원의 그 화려한 모자이크 벤치나 다른 작품들의 아이디어가 사실은 전부 여기 구엘저택 옥상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엄청난 실험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구엘의 재산관리인이 건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불평하니까 구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어째서 가우디가 내 집 짓는데 그것밖에 안 쓴다는 거지? 정말 대단하죠? 후원자 구엘의 이런 절대적인 믿음과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구엘저택은 그냥 건물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천재와 그 천재를 알아본 위대한 후원자의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후원자가 없다면 과연 진정한 천재는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을까요? 만약 세상에 구엘 같은 후원자들이 더 많았다면 지금 우리 곁에는 또 어떤 엄청난 걸작들이 남아있을까요?